지금부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구성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하는 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제시하지 않는 대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 주체지 조사를 해야 할 주체가 아니다.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의 홍영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영재 기자, 오늘 2차 기자회견에서 뭐 구체적인 1차나 이럴 때는 약간의 사례 같은 게 제시됐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뭐 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텔레그램 메시지 방을 공개한 것처럼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없고요. 다만 가장 지금 수사의 중심이 되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 방조 의혹에 관해 좀 경찰에 진술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지난 4년간 최소 20명에 달하는 비서관, 비서진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너는 서울시장이 예뻐하니까 참아야 된다. 아니면 너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싶으면 비서직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된 진술들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성추행 묵인 방조 의혹을 수사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 오 교수님은 오늘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잘 준비되고 피해자를 정말로 잘 돕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여성단체와 이제 변호사들이 꾸린 이번에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짚어갔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2차 가해와 연관돼 가지고 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방향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더 이렇게 제시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멘트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의지, 또 그리고 이제 아주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어떤 그 보호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뭐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지 조사를 할 주체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한 이야기죠.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보다 검찰에 먼저 알렸다. 어디에 알렸다는 겁니까?
네, 김재현 변호사가 경찰에 성추행 고소장을 내게 지난 8일인데요. 8일 하루 전인 지난 7일에 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한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 내가 굉장히 고위공직자 관련된 성추행 그 피해자가 있는데 이거를 고소장을 내면은 사건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해당 부장검사가 정확히 그 피고소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현 변호사 측은 박원순 전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렸고요. 그래서 부장검사와 일단 면담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라 이런 일정이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잠시 면담을 미루자라는 연락이 와서 이제 김재현 변호사 피해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차라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김재현 변호사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사실인데요. 여성 조사부장, 여조부장이 자 분명히 가해자가 가해하는 사람이 그 변호인이 연락하기를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분명히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담 일정까지 잡았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이 그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이미 알려졌고 그렇죠. 그 부장은 보고 체계에 의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고소 관련 여부 문의가 왔었다. 이게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어색한 것이 사실 그 처음에 면담 요청을 할 때 거기서 요구를 했던 것이 그 피고소인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면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피고소인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면담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0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성추행과 관련된 이 피소 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위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비서실 훈령에 의해서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도 우리는 그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예. 경찰도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이미 경찰이 그 조사를 하고 피소 사실을 알기 이전에 벌써 그 전날 중앙지검에서 그걸 알고 또 이제 좀 이상한 것이 그런데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을 뒤로 미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윤성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됐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서울시 쪽으로 다시 연락이 왔느냐 사전에 혹은 직후에 유출이 됐느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온 겁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이 사전에 검찰에 이미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리면서 면담 일정을 잡았다는 거죠. 검찰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보고 체계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알고 있었는지 또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검찰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부장에게 사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다 알렸고 면담 일정까지 잡았었는데 갑자기 면담이 취소가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곧 나온다고는 합니다.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의 검찰총장에게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보고를 과연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제 성추행과 관련돼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됐던 것이 이제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이제 그 오거돈 그 부산시장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전 부시장 같은 경우, 전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고위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이 청와대 보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훈령 자체가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검찰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뭐 일종의 비위 의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이 중앙지검 차장을 거쳐서 중앙지검장에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 또 청와대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그 보고가 누락이 됐는가도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이 면담을 만들어놨다가 본인의 개인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면담 일정을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면담 일정을 연기한 이유, 즉 개인 일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 고소사실 유출 수사에 있어서의 주체라는 의미죠. 그렇죠. 벌써 사건도 배당했죠. 고소고발권. 형사 2부에 이제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새로운 그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기자들도 말이죠. 사실은 피소 사실, 고소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 고 박원순 전 시장 측에 전해졌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 쟁점 중에 하나다. 성추행 의혹이라고 하는 본질을 밝히고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밝히고 또 하나가 피소 사실이 서울시 측에 전달된 그 경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그건 참 검찰에 고소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으면서도 또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고소장을 받지 않고 면담도 안 했다. 그럼 과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안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성추행 의혹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경찰이 원래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바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혐의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제 국민적 여론이 그래도 주변 2차 가해라든지 주변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고 또 여성단체,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 측의 강한 주장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저께와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묵인한 서울시 관계자들과 관련된 진술 그리고 어제는 2차 가해에 관련된 진술을 했고요. 지금 경찰이 참고인으로 삼는 서울시 관계자만 최소 20여 명이 넘는다. 어저께 20명이 넘는다. 예, 20명이 넘는다. 예. 어저께 브리핑 때도 최소 참고인이 수십여 명이다라고 경찰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 그 비서나 비서관들 해당 직군에서 묵인 방조 사실을 조금이라도 진술이 나오면은 이 수사가 이제 강제 수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도 경찰이 아마 어제나 그제쯤에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기각됐죠. 기각됐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 아마 영장 청구서 상에 강제 수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고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앞으로 참고인 조사를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참고인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알렸다. 면담 일정까지 잡았다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검찰은 과연 보고 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했는지 이 부분이 남은 쟁점이 됐다. 새롭게 제기가 됐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피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치권에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순영 젠더 특보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이 경력 때문에 남인순 의원이 혹시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남인순 의원에게 붙어서 질문을 했는데 남인순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질문하는 기자들과 피하는 남인순 의원, 그래서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신을 담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최 의원님,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전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쉬고 가셔야죠.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임순현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사회자님께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죠. 여성 인권 운동 하셨는데 이번 사태에 너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인권 표현을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오늘 이 상황이라면 남인순 의원도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분명히 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저런 모습이 과연 그 본인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상당히 좀 의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여성 인권에 있어서의 아이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순영 그 젠더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한때 그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여성 인권 단체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사실은 저분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올라온 것이란 네.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갖다 하는데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 언지를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이 몇 가지 어떤 질문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저렇게 어떤 뭐 글쎄요, 그 어떤 뭐 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이 기자들을 피해서 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 또 뭐 어떤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관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책임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 또 여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기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점이 임순영 젠더 특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자들이 남인순 의원에게 질문을 한다. 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관련 진술이 나왔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이 물론 공개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순영 젠더 특보가 모든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 경찰에는? 네, 그걸 제가 딱 잘라서 그러면 누구한테 최초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도 답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경찰 관계자는 네 라고 했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누구한테 처음 이런 성추행 의혹을 들었는지도 분명히 경찰 진술조서상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마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남인순 의원이 경찰에 조사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만 임순영 젠더 특보가 얘기를 한 만큼 경찰에서는 추가로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을 부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예, 임순영 젠더 특보가 경찰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했다. 홍영재 기자가 그렇게 전했으니까 경찰은 이미 많은 상황들을 적어도 정황 증거, 진술 증거는 갖고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소환되는지 조사를 받는지를 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